자, 요 바이비트라는 곳에서 빅 액시던트가 터졌습니다. 14억 달러가 탈취당한 거예요. 바이비트, 그러면 어떻게 털렸을까? 어려워. 되게 복잡합니다.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콜드 월렛이 해킹을 당했거든. 콜드 월렛이 해킹 당할 수 있나요? 비트코인 해킹 안 당한다면서. 비트코인은 맞아요. 해킹은 안 당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금은 해킹 당하지 않아요. 다만 금고는 해킹 당함. 자,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금이 갑자기 뿅 사라지진 않아. 비트코인은 해킹을 안 당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소는 해킹 당할 수 있고 지갑은 해킹 당할 수 있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한번 훑고 넘어갑시다.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떠올려. 지갑이 용어가 월렛이니까 물건을 돈을 담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지갑은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갑 주소에 매칭되는 암호키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 지갑 주소를 생성하면 프라이빗 키도 그냥 같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지갑 주소에 100원이 있다, 200원이 있다. 암호화폐 네트워크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장부를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A라는 곳에서 돈을 빼려면 프라이빗 키가 필요하다. 요 키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통신을 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지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지갑은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걸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돼. 종이에다가 적어. 이제부터 이것은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지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갑이고 이것도 지갑이고 이것도 지갑이에요. 여기 보시면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고 되어 있죠. 퍼블릭 키가 뭐냐면 지갑 주소이고 프라이빗 키가 무엇이냐? 이게 개인 키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월렛, 지갑의 주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콜드 월렛과 핫 월렛, 웜 월렛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요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콜드, 원래 이 경제는 좀 차가운 법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월렛을 핫 월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다가 이 지갑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 그러면 얘는 핫 월렛인 거죠.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콜드 월렛 그리고 핫 월렛 지갑.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보관하고 있어요. 얘는 해킹당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핫 월렛이 필요한 이유는 고객들이 돈을 그때그때 인출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필요한 만큼 조금씩 여기서 빼서 쓰고 남으면은 다시 저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 멀티시그 월렛입니다. 콜드 월렛을 운영할 거긴 한데 지갑 키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한 핸드폰, 한 기기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기기만 털리면 끝나죠. 그래서 여러 서명을 동시에 받게 구현을 한 겁니다. A, B, C, D가 동시에 도장을 찍어줘야 여기에 있는 돈이 나가게 만든 게 바로 멀티시그 월렛입니다. 큰 자금을 보관할 때는 이렇게 멀티시그 월렛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초는 끝납니다. 이 바이비트가 어떻게 털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비트가 어떻게 털렸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아까 처음에 CEO가 올렸던 트위터를 살펴봐야 됩니다. It appeared that this specific transaction was masked 라고 되어 있죠. 여러 사람이 지금 서명을 해서 여기에 도장을 꽝꽝꽝 찍어야 되는데, 서명하는 사람이 여러 번 봤는데 이 UI가, 결제하는 화면이 정확한 주소였고 정확한 화면이었어요.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화면을 봤다고 합니다. 도장을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의 로직을 변경하는 서명이었다. 정리를 하자면 2월 21일 날 콜드 월렛에서 웜 월렛으로 이체하는 날이었나 봐요. 바이비트 내부에서 이거 서명 요청 갈 거니까 그거 도장 찍으세요 라고 문서도 다 올렸을 거고 서명자들에게 알림도 다 갔겠죠. 그 시간이 되자 서명자들이 일을 하다가 띵 알림이 왔어. 아까 그 서명하라는 그 이야기였구나. 화면 보니까 똑같아. 아, 이게 아까 그거였구나. 서명 눌렀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서명이 가짜 계약서 서명이었고 콜드 월렛의 통제권이 공격자로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의문점 하나. 사전에 서명을 하라고 알림이 갔을 겁니다. 그쵸?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서명이 요청이 됐단 말이야. 해커는 이미 그 요청이 날아갈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가능성 1입니다. 해커는 이미 바이비트 안에 있었다. 내부 시스템 해킹, 이런 업무용 PC들을 다 해킹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실제로 그럴 수 있어. 왜냐? 라자루스는 그런 전적이 있었거든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할 때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싹 다 해킹한 다음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1년 동안 뭘 했느냐? 방글라데시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보고만 있었대요. 라자루스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내부자의 도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보내는 타이밍을 누군가는 알려줬을 거다. 1번과 2번이지만 1번이겠죠. 그쵸? 아니지. 1번도 심각하지.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 요청 타이밍을 알았겠다. 그러면 이 의문점 하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의문점 2는 가짜 계약서였다는 걸 어떻게 아무도, 그러니까 메뉴가 조금이라도 이상했다라는 걸 어떻게 아무도 몰랐지? 그것도 한 사람만 속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염두에 둬야 돼. 뭐냐면 멀티 서명, 다중 서명은 오히려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3명이서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장을 찍을 땐 책임감이 좀 덜합니다. 다른 사람도 확인해주겠지. 그래서 이게 가능성 1이죠. 그래, 했겠지 하고 그냥 누른 거지. 타이밍이 교묘하게 왔으니까. CEO가 말하죠. 우리 직원들은 이상이 없었대요. 그 페이지가 전혀 이상이 없었대요 라고 말은 하지만 CEO가 물어보는데 가능성 2번. UI 스푸핑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가려. 그리고 여기 서명란만 남겨. 화면에서 볼 때는 이 메시지만 떠. 이거군. 클릭을 했는데 사실 UI 스푸핑을 했던 겁니다. UI 스푸핑은 어떻게? 기기를 해킹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세이프라는 콜드 월렛을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세이프라는 콜드 월렛의 취약점을 이용했거나 그게 아니면 기기를 해킹했다라는 건데, 모든 기기를 해킹했다, 그러려면 내부자가 조금 도와줬어야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이프 콜드 월렛 취약점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면 화면에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취약점이 있었던 거야. 만약에 기기를 해킹했다면 모든 서명자들의 기기를 해킹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콜드 월렛 뿐만이 아니겠죠. 사실 2조에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털었겠죠. 합리적인 조금 의심이 들죠. 서명자들이 조금 이렇게 착착착 짝짝꿍 내부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콜드 월렛이 해킹 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 이 시나리오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했다라니까 이게 내부자들이 도움을 줬던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쉽게 설명을 한 거고요. 어렵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어렵게, 살짝만 어렵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엇이냐면 공격 흐름도입니다. 여기 공격자가 두 개의 컨트랙트를 만들어 둡니다. 컨트랙트라는 건 뭐냐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콜드 월렛에서 A로 얼마, B로 얼마, C로 얼마, 이거를 하나하나 손수 작업하면 힘들잖아요. 어떤 조건이 되면은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컨트랙트, 계약서라고도 하는데, 이 계약서를 두 가지를 만들어 둔 거예요. 처음에 공격자가 콜드 월렛을 해킹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원래 콜드 월렛에 연결되어 있는 정상적인 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를 자기네들이 만든 이거랑 아주 유사한 계약서로 바꿔치기 합니다. 자, 이때 바꿔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멀티시그잖아요. 서명자가 필요합니다. 3명의 서명자를 속였대요. 3명이 도장을 찍은 거야. 꽝꽝꽝. 그 결과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정상적인 계약서가 바꿔치기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바꿔치기가 된 계약서는 거의 다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가능했느냐, 딜리게이트 콜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었어. 외부에 있는 계약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딜리게이트 콜로 얘를 실행합니다. 근데 이 계약서에 있는 코드는 무엇이냐, 좀 어렵죠?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마스터 카피를 리플레이스하는 코드가 여기에 들어있었어. 요 코드가 딜리게이트 콜로 실행이 되면서 마스터 카피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공격자의 또 다른 계약서, 아까 제가 두 개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요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더리움에 있는 암호화폐들을 다 빼가는 코드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게만 들어도 복잡하죠. 그냥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공격 자체는 굉장히 교묘하게 진행이 되었고 공격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체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중이떠중이들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의문점인 그거예요. 3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3명이 의심은 되죠. 진짜 UI가 스푸핑 된 것인지 아닌 건지. 누구의 잘못인가를 이제 따지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세이프 콜드 월렛,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세이프 콜드 월렛의 프로그램에 취약점이 있어서 UI 스푸핑이 진짜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직원들이 속아가지고 서명을 찍은 거야.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세이프 콜드 월렛 2조 물어내세요. UI 스푸핑이 가능한 취약점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취약점이 없었어. 그러면 자, 바이비트, 그 다음 타자. 자, 바이비트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직원 기기들이 해킹을 당했다. 자, 그러면 보안팀이 문제인 거죠. 또 직원 기기도 해킹을 당한 게 아니야. 이 3명의 내부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성. 당연히 가장 나쁜 놈은 누구냐? 라자루스죠. 얘네한테 털린 이유가 누구냐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2조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목숨을 건 싸움이 되겠죠. 이 2조의 책임은 누구이신가? 굉장히 식은땀 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